안녕하세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미드 오피스로 유명한 존 크라신스키와 엣지 오브 투모로우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에밀리 블룬트가 주연한 공포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나오고 실제로도 부부입니다. 존 크라신스키는 각색과 감독까지 겸했으니 졸지에 부부가 다 해먹은 영화가 됐네요. 아마 예고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대본에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기본적인 설정부터가 매우 극단적입니다. 소리를 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에게 죽는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면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지극히 일상적으로 걷기만 해도 소리가 나니 생존할 수 있을 확률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전제로 깔아놓은 영화 속 환경이자 규칙만으로도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에서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이런 면에서는 재작년에 개봉해서 호평을 받았던 라이트아웃과 공통점이 있죠. 남은 관건은 그렇게 얻은 긴장을 얼마나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당연히 이게 또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색 있는 소재로 인해 이야기를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승자박의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스스로 택한 틀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관객을 완전히 낚은 영화와 다를 게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좋은 예와 나쁜 예로 들 수 있는 영화가 바로 베리드와 데블입니다. 원래 제약을 걸고 시작하는 영화 중에는 배경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국한시키는 게 많습니다. 붉은 10월이나 크림슨 타이드처럼 잠수함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각광을 받았던 것도 그래서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관객이 점차 익숙해지니까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나머지 베리드는 극한이라 할 수 있는 공간인 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예고편을 보면서도 뭘 하려는 건지, 아니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의구심이 컸었지만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물을 이용해서 시종일관 긴장을 불어넣는 솜씨가 굉장했었죠. 반면에 데블은 한결 넓은 엘리베이터를 택하고 등장하는 캐릭터도 훨씬 많았지만 정작 영화가 본론에 들어가면 이상한 이야기만 늘어놓아서 김을 뺐습니다. 반전을 위해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다 보니 관객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급기야 저럴 거면 대체 왜 엘리베이터를 배경으로 삼은 건지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만 섞인 의문에 대한 답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충족되질 않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영화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영화가 기본적으로 다 그렇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조건을 내세운 영화일수록 각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손으로 세운 감옥 안에서 짧게는 1시간 30분, 길게는 2시간 동안 관객의 눈길을 잡아들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솜씨가 없다면 필패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특이하면서도 좋은 영화입니다. 굳이 재미있는 영화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어느 정도 의견이 갈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미만으로 따지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각본의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기담과 바바둑처럼 딱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공포영화였는데, 이를테면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베리드의 장점을 취하고 데블의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내세운 극한의 조건을 영리하고 슬기롭게 이용하는 한편, 그 속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질감 없이 녹여냈다는 것에서 특이하면서도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그 몇 분 안에 앞으로 어떤 영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 모두 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누구고 각각의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무슨 상황에 처한 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바가 무엇인지까지 넌지시 전달합니다. 항상 강조하다시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단순히 공포영화로만 접근하면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소위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을 시종일관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딸의 시점으로 보게 한다거나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에서 영리한 연출이 종종 돋보이고, 후반에 집중적으로 몰아치기도 하지만 그 전까진 긴장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라이트아웃이나 시각장애인이 등장해서 동일한 조건을 내세웠던 맨 인 더 다크와 비교하면 이쪽이 좀 약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또한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보면 공포영화가 불문율처럼 필수적으로 삽입하는 설정입니다. 단지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그걸로 영화 전반에 걸쳐 캐릭터들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차이를 빚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사가 극히 적다는 것도 관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 아쉬웠던 건,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로드무비였으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좀비 영화처럼 생존지를 찾아 길을 떠난다면 그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변수로 주인공들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랬다면 조금 더 공포영화스러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집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강조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는 것일 뿐이지 문제라거나 단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화가 집을 중심으로 한 건 두 가지에서 작가와 감독의 의도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모두에게 익숙한 집을 배경으로 하면서 자연스레 일상적인 고비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좁아진 덕분에 긴장을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둘째는 이게 진짜 목적이었을 것 같은데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 크라신스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공포영화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영화라고.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대부분 동의하실 거고, 제가 재미로만 따지기엔 아깝다거나 단순히 공포영화로만 접근하면 실망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공포를 상정하고 그걸로 내내 긴장을 유지하진 않지만 상당한 시간을 가족이라는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드라마를 형성하는 데 투자합니다. 그 때문에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후반부에 가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여지없이 증명합니다. 더 놀라운 건 데블과는 달리 소재와 주제가 통일성이나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데블은 그냥 간편하게 폐쇄적인 공간이 필요해서 엘리베이터를 배경으로 삼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소리를 내면 죽는다거나 집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와중에 임신과 출산까지 더한 것 등등의 사이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의 과이드 리뷰에서 알레고리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 영화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풍부합니다. 스포일러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선 생략하는데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영화고 현실을 우화적으로 반영했다는 것만 아시고 계셔도 작가와 감독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며 그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공포영화라는 장르를 택한 이유에다가 다소 무리수로 보였을 수도 있는 임신과 출산을 더한 의도까지 헤아리실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재밌는 덜한 영화일 수도 있고 공포영화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곱씹어 볼수록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만약 웹툰 작가라면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코믹하게 그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파트 층간소음과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을 보면 청각이 너무 예민한 탓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니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런.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는 출산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지경에 놓이잖아요. 이걸 현실과 잘 엮어서 풍자적으로 풀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저는 그런데 영 소질이 없어서 이상 헛소리였고요. 끝!